안녕하세요. 비지코노미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던 한국 지수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조정 국면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 주가 모습을 보면요.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1월 이후부터 굉장히 가파른 모습을 보였고 3,000을 훌쩍 넘는 3,200까지 도달했다가 영상 촬영일 기준인 오늘 주가가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000을 다시 깨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1월 1일부터 1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는 아시겠지만 풀 매수를 했다라는 표현을 써도 좋을 정도로 무려 22조 원의 자금을 활용해서 강하게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약 5조 원 정도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와는 정반대 포지션 약 17조 원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는 주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2주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의 조정 장세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썼던 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제가 9월 이후부터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테스나, 네페스, 네페스아크, 삼성 SDI, 현대차, RFHIC, KMW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제가 영상을 만들었던 시기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했었던 목표가는 사실 현재 1차로 도달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지금 익절하셔도 충분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하지만 공격적인 투자자여서 어느 정도 손해를 봐도 괜찮으니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매도보다는 보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2, 3주를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이 이 글을 쓴 지가 한 2주 정도 됐으니까 이제 다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할지 고민해 볼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그때 함께 썼던 내용을 다시 보면 제가 12월 이후에 지금까지 1월 초까지 폭발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상승세가 앞으로 지속되긴 좀 어렵다고 봤었고, 따라서 향후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그동안의 상승세를 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빨리 왔죠. 지금 제가 이 글을 쓰고 나서 2주 후에 약간 조정 국면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빨리 왔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다루고 싶은 내용은요, 첫 번째는 왜 최근에 조정인지,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기관 투자자들은 뭐 때문에 최근에 매도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 각 증권사들은 현재 장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의 근거, 왜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지표들을 봐야 하는데 그 지표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현재 장세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모두 바탕으로 해서 증권사들은 어떤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지까지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지 그 조정의 근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주요 지수 이전 고점 대비 증가율을 한번 살펴보면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뜨거웠었던 시장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차트는 2020년 이전에 역사적 고점 대비해서도 몇 퍼센트 올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전 고점 대비해서도 무려 20% 가까이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국가 대비해서도 사실 상승폭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컸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올해 2021년 1월 글로벌 주요 지수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이 다른 나라의 지수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다라는 것들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현재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020년 작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지금 오늘까지 코스피의 지수와 조정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크게 3번의 조정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조정이라 하면 전 고점을 넘
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시점을 조정이라고 본다면 작년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전고점을 뛰어넘지 못하는 시기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상당 기간의 조정이 바로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조정입니다. 약 한 3개월 정도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11월 이후부터 다시 지수가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난 후에 올해 1월 들어서 다시 한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코로나 이후 한국 증시가 굉장히 빠르게 달려오면서 약 3번의 조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번이 바로 그 3번째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도대체 조정이 되는가? 누가 팔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진 이후부터 정말 쉴 새 없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색 지표가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인데, 개인의 누적 순매수는 잠깐 쉬는 구간은 있었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매수세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지 못하고 어느 정도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 한창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던 이 11월 이후에는 매수세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핵심이 되는 기관 투자자들,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누적 순매수를 살펴보면 11월에는 지수가 오름에 따라서 꾸준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올해 1월 들어서 갑자기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 그 중에 금융투자의 역할이 상당히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금융투자보다도 더 심각한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연기금의 누적 순매수예요. 연기금이 올해 들어서 정말 미친 듯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다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연기금이 다 잘못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기금의 운영 스타일상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을 때 개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수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연기금으로서는 리밸런싱하는 차원에서 매도의 포지션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연기금을 욕하는 거는 조금 잘못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연기금의 매도가 최근 코스피의 하락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관과 연기금이 올해 들어서 강하게 매도하는 이유, 그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코스피 12개월 선행퍼를 살펴보면 이미 현재 12개월 선행퍼는 약 14배에 달할 정도고요. 이는 과거 히스토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면 현재 너무 과열 상태다라고 기관 투자자나 연기금이 인식하기에 충분한 지표가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지표라고 보여지는 선행 PBR 같은 경우에도 북밸류 대비해서는 거의 1배를 훌쩍 넘은 지는 이미 옛날이고요. 지금은 근 10년 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약 1.4배를 향해 달려가는 등 PER과 PBR만 보더라도 현재 한국 증시가 굉장히 고평가돼서 과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기에는 충분한 근거 데이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PER과 PBR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 같은 유동성 장세에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고점을 판단하겠어?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시총 대비해서 국내 총 생산이 얼마큼 괴리가 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나눔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를 봤을 때 지금 플러스 2 표준 편차를 월등히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러스 2 표준 편차를 이 구간을 뛰어넘은 게 예전에 IT 버블이었을 때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터지기 바로 직전 이때 한 번 있었고, 지금이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거의 역대급 거품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지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재밌는 건 반대로 마이너스 2 구간을 이하로 뚫고 갔을 때가 역사적 저점이다 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금융위기가 한창 심했던 시절, 그리고 IMF 터지고 난 바로 직후가 오히려 역사적 저점이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정말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바로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졌을 때도 과거와 똑같이 비슷한 구간에서 하락이 멈추고 바로 추세가 반등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고점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고요. 그리고 시총 대비 수출 총액을 달러로 나눠본다 하더라도 과거와 비슷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창 고점이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IT 버블이라든지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기관 투자자나 연기금으로 하여금 매도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데이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 현황을 살펴보면 시가총액을 현재 유동성으로 나눠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즉 현재 코스피 시총을 GDP로 나눠봐도 기대감과 현실 간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그리고 통화량으로 나눠봐도 유동성 대비해서도 현재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다라는 이런 지표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를 결심하는데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고,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한국 시장의 지금 현재 코스피가 고점은 고점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현재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고점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도 팔아야 하냐 라고 했을 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표를 봐야 하는지 이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I 공포지수라는 거는 주식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거나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면 바로 나타내는 지표가 이 공포지수인데요.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었던 시절, 공포지수가 가장 극심했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최근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 공포지수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반복됐었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2020년에 있었던 수많은 조정 중에 한 번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과연 지금이 버블을 우려해서 전량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냐 라는 질문에는 그것보다는 단기 조정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CT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0.5 지수를 넘어가면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라는 내용이고 0.5 이하는 아직도 위험자산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실제로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던 2020년 3월 같은 경우에는 0.5 이상이 되면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졌고 이런 내용들이 주식을 과감하게 손절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아직은 코로나가 극심했었던 3월의 시절과는 굉장히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시점에서 버블을 걱정해서 주식을 전량 매도하기에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유동성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이후부터 유동성 지표로 나타내는 M2 통화율은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국 증시의 역대급 상승을 이끌었던 개인들의 총알이 될 수 있는 고객 예탁금 현황도 올해 1월까지도 어쨌든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은 주가가 계속 떨어져도 이 중시를 받쳐줄 만큼 개인 투자들의 자산은 아직도 여유롭다라는 점을 봤을 때 증시가 갑자기 거꾸러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죠. 마찬가지로 글로벌 주요 은행 자산 보유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유동성이 넘치다 보니까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은행의 자산 보유 현황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 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소득 현황 같은 것들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소득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실제 가처분 소득은 코로나 이전 대비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오른 가처분 소득은 바로 가계금융자산 잔액으로 증가되면서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오히려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런 자금들이 증시의 하락폭을 막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가가 꾸준하게 우하향할 거라고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인데 그럼 과연 실적에 대한 전망은 어떨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IMF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보다 올해 1월에 발표된 숫자가 오히려 상향 기록할 만큼 경제 전망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꾸준하게 심어주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또한 최근 3개월 동안 한국 상장 기업에 대한 영업이익과 순이익 컨센서스 역시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수출 역시도 잘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경제 전망치도 꾸준히 좋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주가가 떨어질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2021년 그리고 내년 2022년 한국 경제 성장률 컨센서스를 살펴보면 코로나가 터진 이후부터 컨센서스는 꾸준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갑자기 내년도의 전망이 안 좋아진다거나 갑자기 올해 혹은 내년도에 대한 경제 전망치가 나빠진 적이 없다라는 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뚜렷한 악재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는 미국 경제 성장률만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오히려 올해 초에 형성된 컨센서스를 살펴보면 작년 말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기대치보다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와 지수 간의 괴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좁혀지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에 충격을 주기보다는 우상향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중국 경제 성장률 역시도 특별한 하락 없이 경제 성장률 컨센서스가 안정화되는 등 현재 글로벌 전체로 보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만한 악재는 아직까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백신이 활성화되면서 현재 불안함을 주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가 어느 정도 감소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보건계량분석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3월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는 독일이나 영국,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백신이 점차 풀리면서 결국 확진자는 감소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소화된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는 락다운의 해제, 시장 경제에 대한 봉쇄를 완화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시장에는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요소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인구 대비해서 백신 확보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70%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량의 백신을 확보해 놓고 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코로나가 올해만큼은 잡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시장 경제에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표 증권사들은 현재 조정 상세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고하는 KB증권의 이은택 전문가의 레포트를 살펴보면요, 1월 28일자 증시 조정세에 관한 이그전의 생각과 대응 전략이라는 레포트를 통해서 세 줄로 요약을 하면, 작년에도 여름 내 추가 경기 부양책이 미국 상원에서 정체되면서 증시의 기간 조정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고, 지금과 유사하게 강력했던 두 번의 시기에도 60일 조정 없이 계속 올랐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조정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그전은 지금 현재 매도를 고민하기보다는 그간 소외받았던 업종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버블로 인한 매도보다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라는 게 결론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같은 증권사인 KB증권의 하이원 애널리스트에 살펴보면 코스피 급락 코멘트라고 하는 레포트를 통해서 여러가지 현재 하락의 원인을 정리하면서 결국 이 조정은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1월 중순의 낙폭을 넘어설지 않을 것 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넌 애널리스트 역시도 단기 조정,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증권사인 IBK증권의 안소은 레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필요한 4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레포트를 통해서 현재 조정 국면이고, 결국 조정이 끝나면 시장의 방향은 우상향할 거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향할 거다라고 하는 근거는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던 코로나19가 진정될 거고, 여러가지 경기 부양책이 현재 유효하다라는 점을 꼽고 있는 거죠. 흥국증권의 임성철 전문가 역시도 아예 레포트 제목이 일시적 조정에 불과하고 추세적 전환 시그널은 아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현재 피력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증권의 김종원 팀장도 주식시장 조정이 언제 오나요? 라고 하는 레포트를 통해서 주식시장의 조정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는 팔 시점이 아니라 살 시점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는 단기 조정이 그칠 거다, 그래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같이 내고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분명히 현재 한국 증시는 과열된 상황은 맞다라는 것들을 여러가지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럼 과열된 건 맞으나 그렇다고 지금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공포지수라든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환자가 안정세로 돌아설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을 봤을 때 결국 단기 조정에 그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KB증권이나 흥국증권 등 많은 증권사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불안해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